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피커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스튜디오 마스터라는, 지난번에 믹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스튜디오 마스터에서 6.5인치짜리 라인 어레이 스피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6.5인치 라인 어레이라는 스피커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보면, 라인 어레이 스피커의 기본적으로 10인치 12인치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작더라도 8인치 이 정도가 최소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스튜디오 마스터에서는 6.5인치짜리 아주 컴팩트한 라인 어레이 스피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300석에서 500석 규모의 홀,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런 사이즈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에 맞는 스피커 선정이 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포인트 소스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 교회의 예배 형태가 전통적인 어떤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워십 중심의 예배 스타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찬양팀이 들어가는 거, 워십팀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악기 배열 자체가 아주 락적인 스타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드럼, 베이스, 일렉, 어쿠스틱, 싱어들도 여러 명이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퍼의 기능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댐핑감도 있어야 되죠. 소리도 쭉쭉 뻗어서 나가줘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라인 어레이 스피커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300에서 500석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일단 외형적으로 너무 크잖아요. 외형적으로 너무 크고, 또 가격대가요 상당히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0석 되는 500석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 포인트 소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포인트 소스가 스피치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공연을 위해서 뮤직적인 측면을 보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약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도안 파비스라는 회사에서 스튜디오 마스터를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요번에 6.5인치짜리 라인 어레이 스피커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액티브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타입으로 쓰지 않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액티브 타입이니까 DSP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컴팩트하면서 DSP가 내장되어 있으면서 액티브 타입이면서 거기다가 합리적인 가격이 보태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리뷰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을 저희가 이제 갖고 와서 촬영을 하고 직접 사용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장비 자체가 크고요. 이 장비를 제대로 테스트를 하려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도안 파비스라는 회사가 작은 규모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는 그거를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그러니까 실내에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간 김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조금 얻어보고요. 그리고 또 장비를 테스트하는 게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직접 한번 확인도 해보고요. 직접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측정기를 가져갔어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SR 환경에서는. 그래서 스마트를 가지고 5m 거리에서 측정하면 덴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지 아니면 조금 아리까리한 제품인지 바로 나오거든, 답은. 이제 확인한 영상을 이제 먼저 영상을 좀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가지 포인트인 거죠. 키포인트죠. 활용도 측면에서 괜찮고요. 활용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용도로 쓰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8월 달에 미국에 공연이 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라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홀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에서 공연을 하고 앵콜 공연을 한인들을 상대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정말 큰 교회예요. 메가 처치거든요. 엄청 큰 교회에서 앵콜 공연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네디 센터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 다다음 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게 두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케네디 센터에 있는 스피커가요. JBL이에요. JBL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VTX 이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큰 홀에서 이 유명한 홀에서 왜 JBL일까라고 이제 의구심이 생겼었고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교회죠. 대형 메가 철치고요. 그 교회 스피커를 보니까 메이어로 아주 그냥 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히려 JBL을 가지고 케네디 센터의 공연의 소리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교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홀에 대한 모양의 특수성이 있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들 튜닝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제품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 반증을 하냐면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피커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맞는 적합한 또 경제적인 환경을 좀 검토를 해서 거기에 홀에 맞는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기준을 잡을 때도 보통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위에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이 기준점에서 밑으로 가게 되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했었는데 요번에 6.5인치짜리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요 300에서 500석 규모, 특히 그쪽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렌탈 쪽이라든지 다용도로 쓰기엔 너무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스펙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컴팩트 사이즈고요. 라이너에 6.5인치 드라이버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트위터 쪽 3인치짜리 드라이버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액티브 타입이고요. DSP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라이너레 스피커라든지 스피커 설치를 해서 튜닝을 하게 되면 DSP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 콘솔에서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디지털 콘솔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DSP가 기본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있어야지만이 훨씬 더 튜닝이 더 디테일해지고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D급 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토탈 550W고요. 아까 전에는 6.5인치 두 개짜리에 연결되는 게 400W가 물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위터 쪽 3인치짜리는 150W가 이제 물리게 되는 겁니다. 맥스 SPL이 130dB SPL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인치, 10인치 넘어가면서 133, 2 올라가긴 하지만 130dB SPL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3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규모의 홀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다이렉션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봤을 때는 110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티칼로 봤을 때는 10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거죠. 여기에 우퍼 같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V6SA라고 되어 있어요. V6라는 것이 이제 기본 6.5인치짜리 드라이버의 라인 어레이 타입의 스피커인데 V6SA는 서브 우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브 우퍼인데 A가 붙었다라는 건 액티브 타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15인치 드라이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DSP가 기본 내장되어 있고요. D급 증폭기인데 1200W가 물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스 SPL이 130dB SPL이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스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어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행잉해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플라잉 한다고 하죠. 이제 플라잉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행잉해서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행잉 2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퍼는 바닥에 놓고 어레이 스피커만 위에다가 걸어서, 이거는 층고가 낮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층고가 어느 정도 나오는
나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포팅 방식이라는 거는 이게 폴을 중간에 세워서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렌탈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나가면요, 웬만한 거 다 커버할 거예요. 좀 규모가 있는 홀 같은 경우에 이제 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스태킹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측정했던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브 우퍼 2개에 라인 어레이 4개를 설치해서 지금 보시는 스태킹 방식으로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직접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측정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스피커를 직접 확인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 코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해요. 또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냐, 끝단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코팅이 골고루 있지 않은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만든 회사가 맞나?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사 박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세심하게 잘 만들었냐, 이런 걸 좀 따진다라는 거예요. 쓰기 편하게 만들었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거를 설치를 해서 뭐 사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라이너리 스피커 같은 경우는 다 따라하는 식이거든요. 내구성 자체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스피커를 한번 측정을 했어요. 한 5m 거리에서 측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보시는 FR 값을 보시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저쪽 그 낮은 주파수에서 널이 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 위에 우퍼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오는 소리, 그다음에 그 우퍼에서 바닥에서 쳐서 올라오는 소리, 요 소리 때문에 캔슬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주파수 특성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측정까지 했기 때문에, 또한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런 이제 락 공연을 위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호텔 캘리포니아를 틀어요. 기본적으로 틀어요. 거기서 보면은 베이스라든지 드럼에서 킥 빵빵 치고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의 소리, 뭐 이런 것들, 보컬 싱어의 소리가 얼마큼 앞으로 튀어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았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겠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스피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아까도 그림처럼 보셨듯이 활용도가 너무 높을 거예요. 교회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고, 아니면 렌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주 대형 렌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니까 좀 어렵겠지만 소규모의 렌탈업을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내구성이 뛰어날 거예요. 괜찮게 만들어, 마감도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측정을 했으니까 이 측정 데이터를 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 면을 봤을 때 괜찮고, 그다음에 이지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도안 파비스라는 회사가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름 측정 도구가 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생겨도 AS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너무 영세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AS 받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브랜드도 괜찮고, 또한 판매하는 판매처도 괜찮고, 또한 성능도 괜찮고, 그것도 가격도 너무 착하고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이와 비슷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